중간 정도의 햇빛만 있어도 잘 자라는 게 꽈리고추입니다. 너무 강한 햇빛보다도 중간 정도의 그 햇빛, 그 대신 온도가 고온이 되게 되면은 그 하우스 안의 온도가 보통 11시 정도가 되게 되면은 38도까지는 올라갑니다. 38도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 맺히는 꽃가루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한 35도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적정한 온도는 한 28도 정도를 보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도 높아지게 되면은 높은 상태에서 건조해져 버립니다. 습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꽃가루가 그 활동을 멈추게 되고 수정이 안 되게 돼서 노랗게 돼서 떨어지는 것이 되게 많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시설 개선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착과량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착과량 유지 방법, 또 그러면서 꽈리고추는 계속해서 꽃이 많이 매달리게 되면은 그만큼 영양 소비가 많기 때문에, 야, 이거 오늘 딸까 말까? 이건 좀 작은데 했지만은 어지간하면 따둬야지만이 다음번에 4일 있다 딸 때 그 열매가 너무 크지가 않습니다. 되게 빨리 큽니다. 진짜 너무 큰 거는 또 맛이 매워지고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자, 이 상태에서 수량을 늘리고 품질을 높게 하면서 가격이 높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매년 보게 되면은 8월 달 말 정도가 애들이 계약을 하고 급식 업체에서 물건을 재기 시작할 때, 그때가 제일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때서부터 한 열흘에서 보름 동안이 제일 시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맞춰가지고 좀 더 착과량하고 또 이제 수확할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돼야지만이 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에 일찍 나온 것들은 시세가 그런 대로 좋았습니다. 고추에서도 꽈리고추가 약간은 더 청근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많아도 조금 과습이 되고, 또 수분이 적어도 우리가 열매가 꼬부러지기도 하고, 이게 건조 상태가 심해지면은, 그러면은 이 땅에 양분이 녹아드는 게 적기 때문에 적은 양이 들어가게 되면은 착과량은 많아서 비대 속도는 빠른 이 꽈리고추에 필요한 양분이 제대로 못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꼬부러지고 윤기가 안 나게 되고 이파리가 황화가 되고 좀 문제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비료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면역 체계를 갖춰가지고, 야, 내가 이제 튼튼하게 잘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다, 그렇게 면역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 달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식을 하고 한 달 동안에. 근데 한 달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초세가 나빠지고 약해지고 뿌리가 우리가 흡비력도 떨어지고 또 염류가 많을 때 염류 정예를 받고 그러면은 거꾸로 뿌리가 더 뻗지가 않습니다. 또 물을 또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물에 쓴다고 그러죠. 물에 침수가 되게 되면은 새 뿌리가 호흡을 잘 못하다 보니까 뿌리가 또 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몸이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얘들이 그 분지가 되고 꽃이 계속 맺히고 이럴 때 필요한 양분을 못 보태다 주다 보니까 먼저 이파리가 황화되기도 하고 기형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이러스에 되게 취약해집니다. 또 고추는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다비성 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양분에 대한 거, 단양 성분으로 질소 이상 가리를 넣고 있지만은, 또 여기에 고추라는 것은 우리가 칼슘을 또 많이 필요하고, 또 마그네슘도 필요하고, 또 여러 미량 성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급하는 체계를 갖춰야 되고, 또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최근에는 양액 배드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다른 고추보다 꽈리고추가 더 빨리 더 조숙성으로 익어가는데, 또 비료에 대한 것도 양분을 양액으로 공급했을 때도 효과가 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온도가 고온이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첫 번째는 바로 하우스 안에 옆에 그 측면의 풀들도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배수로 있는 풀들도 되게 빨리 자랍니다. 풀밭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풀을 뽑을 때 노동력을 너무 많이 들이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풀 관리가 되게 어려워지죠. 풀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벌레가 많아집니다. 그 벌레 중에서도 총채벌레가 진짜 많아집니다. 총채는 우리가 크기가 작아가지고 눈에 조금 보이긴 보이지만은 잘 안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묘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 풀이 많은 데에 있는 총채들을 잘 방제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총채가 많게 되면은 또 우리가 바이러스를 전염하고 또 흡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총채벌레의 밀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꽃에도 생기고 과실에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파리에도 생기고요. 자, 그 중에서 이 총채가 꽃 속에 숨어서 그렇게 흡집을 하다 보니까 꽃이 약해지면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빈약하게 피기도 하고요. 다음에 어린 과실을 흡집을 하게 되면은 더 그게 찌그러들면서 더 장애가 더 심해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꽈리고추에서는 이렇게 어린 과일에 우리가 흡집을 하면서 꼭지서부터 그 부분이 약간 그 긁힌 장애와 더불어서 뭔가 상품성이 떨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총채를 막기 위해서 옆에다가 모기장 망사를 다 씌웠다. 모기장 망사를 씌우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덜 들어오지만은 또 안에서 생긴 것은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기장 망사가 바람이 생각보다 안 통합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은 더 찜통입니다. 더 고온 장애를 받아가지고 더 착과력이 더 떨어지게 되고 너무 뜨거워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고온이 되게 되면은 담배가루 이가 있잖아요. 담배가루 이가 엄청나게 많이 번집니다. 이쪽에 면천 쪽에 오면 우리가 끓음식으로 해서 아주 우리가 검은색으로 끓음이 생긴 그 고추들도 많고 그거 닦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성이 되게 떨어지게 되죠. 또 그 지역적으로 신뢰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가루를 우리는 100%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상품성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흡입을 하게 되면은 진짜 이 벌레 때문에 이 막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수건을 가려야 되다 보니까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꽈리고추에도 뿌리혹 선충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뿌리혹 선충이 안에 그 뿌리 쪽에서 혹을 만들면서 이렇게 되면은 잔뿌리를 없애고 혹을 만들기 때문에 흡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온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천정 환기창을 뚫는 것입니다. 천정 환기창을 그걸 뚫고 아니면은 거기다가 차열망이라고 그러는 투명한 그가 하얀색 차광막을 씌우는 이름을 차열망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씌워 보니까 우리가 5도 정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5도가 낮아져요. 그리고 얘들은 빛을 직사광선을 산란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 우리가 여러 철제라든가 자재들이 열을 안 받게끔 열을 흡수해 가지고 열이 그 더 온도가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하우스 철제를 만져봐도 철제가 시원합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전체적으로 진짜 시원하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다니다 보면은 이파리가 이제 처집니다. 뿌리에서 수분이 못 올라갈 때, 또 물을 또 많이 줘가지고 뿌리가 숨을 잘 못 쉴 때, 또 위에서 그 우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잘못하다가 물을 또 줬는데 비가 계속 오고 그럴 경우에 토양 관리에서 과습이 됐을 때 뿌리는 항상 이 많은 산소를 요구하게 돼 있는데
그 수분이 많게 되면은 뿌리 끝이 약간 물러지면서 뿌리가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약하게 되면은 꽃이 벌써 딱 보면은 멀리서 보더라도 꽃이 하얀 게 여기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게 폈는지 안 폈는지 모를 정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꽃 상태를 보면은 뿌리하고 토양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 붕산을 있잖아요. 붕소 성분을 가루로 만든 게 붕산입니다. 이 붕산 성분을 우리가 관주를 해주는 작업을 꼭 하시면 진짜 뿌리가 좋아집니다. 비료 성분으로 따질 때 붕소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저기 토양에다 넣을 때 가루로 뿌려주는 거는 붕사비료라고 해서 가루로 만들었고, 또 그것을 물에 타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500g짜리 가루로 만든 게 연면살포도 되고 관주도 된 게 붕산이라고 있습니다. 예, 붕산을 우리가 꼭 관주하게 되면은 이렇게 덥고 힘들고 그럴 때 사람도 힘들지만은 작물들도 생육을 조절하는 물질이 붕산이라는 것을 꼭 알으셔야 돼요. 생육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조절 능력이 좋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하는 조절 능력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뭔가 면역력이 더 강화되고 뿌리가 신장이 잘 됩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생장점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요? 위쪽에 새순 나오는데 생장점이 있죠. 그런데 땅 속에서도 뿌리 끝에도 생장점이 있습니다. 뿌리 끝이 뻗어나갈 때 그 끝에 생장점이 있는데, 그 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뿌리가 나갈 때 땅속에 비료 염류 농도가 높다던가 어떤 장애가 있을까봐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뿌리 끝을 보호해주는 뿌리 골무라고 그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분열 조직에 우리가 뿌리가 나가는 분열 조직의 끝에 뿌리 골무가 있어가지고 뿌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붕소가 이 뿌리 골무를 만들고 뿌리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뜨겁고 건조할 때, 또 이파리에서 증발량이 많을 때, 이때 그 뿌리를 보호를 잘 해줘야지만이 뿌리가 필요한 양분을 흡수를 하고 수분 흡수를 해가지고 착과하고 비대가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붕소가 없게 되면은 결국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면역력이 중시가 되는 게 바로 세균성 병입니다. 세균성 병이 고추에서는 반점 세균병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피해가 많은 게 청고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고병은 급속도로 번지는 우리가 청고병인데, 그게 바로 이때 열대야가 지금 되고 있죠. 열대가 나올 때 바로 청고병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때 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들이치면은 청고병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열대야 때는 이 온도가 계속 높다 보니까, 밤에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낮에 영양분을 만들었던 광합성 산물이 밤에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로 이동을 해서 뿌리가 더 자라거나 이파리 과일 자랄 때 필요한 양분을 제대로 공급을 못합니다. 그럼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세균성 병들은 면역력과의 싸움입니다. 면역력이 있냐 없냐, 그럴 때 없게 되면은 곧바로 우리가 세균이 물이 통하는 도관 쪽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고름처럼 그 순간적으로 도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갑자기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또 아니면은 그 뿌리가 안 좋았어요. 며칠 동안 비가 오면서 뿌리가 안 좋아졌는데, 그런데 계속 비가 오다가 갑자기 햇빛이 강하게 쬐면서 증발량이 많은 거예요. 하우스에서 증발량이 많은데 그 많은 만큼을 수분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 뿌리가 나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 뿌리가 수분이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때 청고병이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작물 제 관리를 잘 해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열대가 나올 때가 위험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물 관리에 대해서 절대 과습을 시키지 말라는 거. 그리고 필요할 때 물을 준다는 거. 수분 조절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물 관리는 한 3일 정도의 3일 간격으로 한 번씩은 자주 조금씩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필요한 수분을 제때 딱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물을 줄 때 하우스 한 평에 1g, 하우스가 내가 200평 하우스가 있다. 200평에는 200g 정도의 붕산을 잘 녹여가지고 물 줄 때 같이 혼용을 해가지고 관주를 하게 되면은 이 고추에 대해서 시들고 또 그 수량이 줄지 않고 또 열매가 아주 깨끗해지면서 아까 그 사진을 봤는데 그런 장애들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